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예, 예. 어제 이제 언론시대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 기자간담회를 할 때 너무 우셔가지고 오늘은 좀 안 우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으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님께 짧은 인사 말씀, 예,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봉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일반 관객으로는 첫 관객이시니까 감독님이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충환입니다. 오랜만에 또 만든 영화이고 또 거기에다 첫 GV, 첫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예, 네, 흥분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기 전에 그냥 간단히 감독님께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고3이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정말 김태리 씨처럼 이렇게 정말 그 전면으로 몸으로 겪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어떤 고3으로서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형들, 형 누나들은 이렇게 매일 데모를 할까? 제가 그때 고1이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앞에 살아서 이제 뭐 대학교 앞에 학교가 있었고 고등학교, 그래서 데모하면 빨리 집에 가니까 그 야자 타임 없이 그냥 가니까 빨리 집에 가서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데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냈던 기억이 났는데, 감독님이 실제로 겪었던 1987과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제 다시 그 30년 전 세월을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시게 됐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그걸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87년은 불과 3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좀 어렴풋해요, 저도. 예. 그런데 이제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선가 친구들이 성당에 가면 이상한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래서 뭐지? 궁금해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고요. 거기서 저 김태리 씨가 본 것처럼, 연희가 본 것처럼 광주 항쟁, 예, 그 비디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예, 그랬던 기억. 예, 그리고 친구들도, 예, 같이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예, 말이 없어졌죠. 예, 그 명랑한 친구들이었는데 말이 없어지고, 예, 그랬던 어디 성당에서 본, 예, 그 광주 비디오가 생각이 나고요. 또 이제 하도 최루탄을 쏘고 막 데모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에서 지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예, 한반 돌아다니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했어요. 그 주로 목적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판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숙기도 없고 뭐랄까 뭐 발표하는 거를 잘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제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렇게 대학생 형 누나들이 저렇게까지 시위를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도덕 선생님이 저놈 저렇게 안 봤는데 뭐 이러면서 좀 약간 이상하게 보신, 예, 기억이 나고요. 예,
그 정도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가지고 사실 이제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알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 그냥 대충 뭐 탁 친이 뭐 이런 거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런 정도 뭔가 대공 쪽에서 꾸몄고 은폐 사실이 있었고 그게 밝혀졌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이 사건을 보니까 진짜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라도 여기서 양심의 소리를 내지 않고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이 6월 항쟁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이어져서 6월 항쟁까지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영화적으로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역사를 이렇게 특히 현대사를 영화로 옮길 때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실명으로 쓰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변호인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서 이제 그 송우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오늘 보신 영화에 나온 그 이름들이 정말 다 실명으로 이렇게 다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 영화는 현대사를 그린 영화로서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실명으로 다 이렇게 영화를 그러니까 뭐 박종철, 이한열 이 두 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가해했던 형사들 이름도 여기에 그 신부님이 발표하시는 이름이 정말 다 그대로의 이제 이름이었고 뭐 여기 언급이 안 되더라도 안기부장으로 이제 문성근 씨가 나오시는데 나중에 보면 문서에 보면 이제 장세동이라는 이제 이름이 정확히 명기돼 있다거나 그 우현 씨가 나오는 그 경찰청장도 한자 명패로 정확히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정확히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확히 적시해서 이제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이름 적시에 대한 디테일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 보셨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사실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고 어떤 또 드라마적인 각색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 작업하는 데서도 이제 좀 첨예한 논란거리였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이제 박종철 열사 그 고문치사 사건을 조서까지 우리가 다 그 몇백 장 되는 조서까지 다 봤어요. 봤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한경 반장은 자기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방에 가 있었다. 하지만 또 나중에는 진술을 하고 그 현장 검증을 하는데 서로 뭐 누구 한 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야, 다 똑같아. 그냥 그렇게 해. 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게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랄까 그분들 이름을 감히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첫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영화사 쪽에서 작은 선물을
뭐 그것 때문에 하시진 않겠죠. 근데 예,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예, 그 두 번째 줄 안경 쓰신 분. 예, 예. 네, 우선 영화 너무 좋아서 좋은 작품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1987년 6월 항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사건을 어떻게 보면 다루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이 소재를 선택함으로써 걱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신경 썼던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도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일 그래도 그거보다 더 걸렸던 부분은 아직 살아계신 그 열사의 유족분들을 포함해서 6월 항쟁에서 피땀 흘렸던 그분들에게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이한열 열사의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그려진 부분은 없어요. 사실 그분이 남기신 짤막한 시나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왜곡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한열 열사를 그냥 완전히 박제된 그 어떤 열사의 이미지로만 그리는 것보다는 진짜 살아있는 한 평범한 청년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영화적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예, 다음에 기회 드리고 예, 네 번째 줄인가요? 예, 가운데 계신 분.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좀 머리가 아픈데요. 보다가 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화가 박종철 열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한열 열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조명된 거에 비해서 영화 홍보나 예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질 줄 몰랐는데 약간 영화적 장치 때문에 이렇게 홍보에서 제외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 박 처장은 되게 월북한 사람이라는 그 드라마를 씹어주셨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에서도 이한열 열사는 처음에 그냥 잘생긴 남학생으로 등장을 해요. 배영명이 잘생긴 남학생으로 등장하다가 나중에 연대 앞에 가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서야 이 사람이 이한열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화를 어차피 이제 영화를 공개를 하면 다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어떤 영화적 구조, 어떤 재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그런 인물로 좀 그려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아마 홍보 쪽에서도 아마 그쪽을 최대한 좀 숨겼다가 관객분들한테 선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였지? 박 처장이요. 박처원 처장은 실제로 월남을 한 사람이고요. 6.25 때 월남을 한 사람이고 평양 용강 출신이 맞고요. 거기서 꽤 큰 지주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실제 정확하게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영화에 나와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뭐 밝혀도 되는 거겠죠. 사실은 그 일제 시대부터 굉장히 악랄한 고문 기술자였던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노덕술의 제자였고 또 박처원의 제자가 이근한 씨예요. 그런 어떤 계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무시무시하죠. 네. 예, 앞에 맨 앞줄,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다음에 뒤쪽, 예, 중간 쪽에, 예, 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예, 남자분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를 보면 거의 모든 주재현 배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존 인물인데 딱 하나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그 연희만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연희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박종철 열사로 시작해서 이한열 열사로 끝나는, 그리고 유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박종철 열사 사건은 이 이야기를 막 끌고 가는 어떤 핵심 축이기도 하죠. 그 상황이죠. 근데 이한열 열사는 사실은 아주 직접적으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희라는 캐릭터가 탄생한 것 같고요. 그 연희와 인연을 통해서 이한열 열사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가지 뭐 기능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렇지만 연희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의 고뇌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캐릭터로 좀 이중적인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거리에 나왔던 가장 평범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는 두 사건을 연결해준 어떤 고리와 같은, 예, 계속 연락책으로 또 일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뒤쪽에서, 예, 저 중간에, 하얀 옷 입으신, 양쪽 사이드 분들도 손 들어주세요. 다음에 이제 쪽으로. 네, 저도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관객분들한테. 네. 저는 이제 첫 관객이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젊은 관객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이 영화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입장하실 때 나눠드렸던 거기에 이제 리뷰를 적어서 주시면 또 뭘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십시오. 일단 이 자리에서 1987 첫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 자리에서 보게 된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조금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질문할 것은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수많은 배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있었던 배역은 어떤 거고, 그리고 배우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아까 연임한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부터 조금 더 덧대서 설명을 드리면 한병용이라고 나온 캐릭터는 사실 원래 두 분의 교도관이 있었어요. 유해진 씨 캐릭터. 네네. 전병용 교도관과 한재종 교도관이 두 분이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야기가 방대해지고 많다 보니까 두 분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명의 캐릭터로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 글쎄요. 저는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구조상 많은 주인공이 계속 릴레이를 하면서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 광장에 온 국민이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칠 때 이 국민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다 소중하고 정확하게라기보다 선명하게 조각이 돼서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이 모든 큰 6월 항쟁이라는 87년이라는 역사를 만든 다 주인공들이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굉장히 잘 지켜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다 하나하나 배역이 다 저한테는 굉장히 누구를 더 다섯 손가락처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누구한테 더 막 애착을 뒀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어제 이제 배우들도 같이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시사 끝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울거나 이렇게 격앙됐던 그런 배우는 어떤 캐릭터는 어떤 배우였나요? 글쎄요, 저도 우느라고 제가 잘 모니터를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이제 김윤석 배우님이 있었고 옆에 유과장 역을 맡으셨던 유승목 배우가 있었는데 그 훌쩍임의 그 패턴이나 농도가 조금 다르다. 사람마다 우는 것도 다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어제 제가 울게 된 거는 끝나고 이제 그 대기실에 갔어요. 그 기자 간담회가 곧 있을 테니까 대기실에 갔는데 박희순 배우가 울음을 그치질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제가 막 더 울컥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기자 간담회 갈 때는 자기는 분장 딱 고치고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들어가고 저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더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엔 이쪽 사이드에서 받겠습니다. 아니요. 그 뒤에 쪽에 아니요. 너무 뒤로 가셨는데 아니요. 앞쪽에 계신 분인데 맞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 배우들 나오신 분들 보니까 우현 씨가 나오시는데 실제 학생 운동권이셨던 우현 씨 나오는 거 보면 좀 놀랐는데 혹시 이거 시나리오를 받으시고 어떤 반응이셨는지 혹은 또 영화에 영향을 좀 이렇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우현 선배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당시 학생 운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우연 선배님은 제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영화에 모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나 이제 그 연령이 그러시다 보니까 뭔가 좋은 역할보다는 나쁜 역할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례식 때 이한열에서 장례식 때 그 앞에 그 지금 뭐 정치인이 된 그 우상호 국회의원 그분이랑 우연 그때 이제 총학생회장이었죠. 우상호 씨가 그 연대 총학생회장 그 옆에 그 간부였습니다. 학생의 간부였던 이제 우연 씨가 서 있는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역사 사진으로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이제 그랬던 분이 이제 지금은 그 닥친 욕하고 죽었다를 발표하는 사람으로 이 영화에 이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러니기도 하고 또 문성근 씨 같은 경우도 장세동으로 나오는데 안기부장 또 맨 뒤에 보면 아버님 문익한 목사님의 막 이렇게 열강 이렇게 청중을 앞에 놓고 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영화 안에 되게 이제 영화도 영화지만 그 안에 그 배우와 이런 캐릭터 사이에 그런 이제 멀지 않았던 과거의 어떤 그 역사들이 참 묘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이쪽 사이드에서 질문을 저 뒤쪽에 맞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느낀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86년생인데 제 나이랑 비슷한 이제 시기죠. 그래서 느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근현대사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홍원철폐 독재타도 아주 익숙하게 공부했던 그런 머리로 알던 것들을 그때 비디오를 틀고 그때를 본 것 같은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나이만큼 지나온 이 시간 동안 뭐 최근에 어떤 정부의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서 많은 또 시위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구나, 많이 바뀌어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 방금 또 배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보는 내내 눈이 되게 즐거웠어요. 아주 굵직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셨는데 제가 영화를 잘 모르고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 이런 유명하신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 되는데 좀 여러 스토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정말 주연급 배우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짜 감독으로서는 이게 무슨 호강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너무 쟁쟁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무 잘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 진짜 행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좀 힘든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여러 번 찍는 것 같은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캐스팅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이제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계속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얼굴이 익숙하고 우리가 한번 보면은 딱 이 인물이 이 인물이라고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기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인물들의 그 선들을 좀 두텁게 그려서 좀 잘 조각을 해보자,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느 한 명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여진구 씨만 뭐 박종철 열사 역으로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영화를 보는데 어떤 몰입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짧게 뭐 비중 있는 역할이지만 커다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지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좀 뭔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주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좀 그 어떤 네임밸류를 좀 그렇게 좀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은 영화를 보시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스토리와 이야기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하면서도 캐릭터 하나하나의 변별력을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냈고요. 다행히 여기 나오신 많은 배우분들이 이 영화의 의미와 뭐랄까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보내주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캐스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그 가장 먼저 손 드신, 예,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봐가지고 그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저는 91년생이고요.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말씀보다 평점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일단 10점 만점에 전 9.9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6.1은 왜 빼셨나요? 예, 10점 만점이라고 드리면 너무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아가지고 일단 뭐 그만큼 이렇게 좋게 봤다는 거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이제 질문사항을 먼저 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크랭크인 들어갔을 때가 이제 4월 달이라고 들었고 크랭크업 했을 때가 8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4개월 동안에 이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근데 1987년의 시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프리프로덕션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거라고 일단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프리프로덕션 할 때 그 가장 어려웠던 그다음에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게 영상 등급이라고 그러죠. 뭐 12세, 15세, 18세 그게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과분한 점수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진심으로 그 정도까지 훌륭한 영화는 아닌 것 같다고 저 스스로 이제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캐스팅이 갑자기 이렇게 물밀듯이 갑자기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차라리 조선 시대나 우리 많은 시간이 흐른 옛 이야기를 그리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고증이 잘 안 돼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이거는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고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고증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프리프로덕션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헌팅 다니고 이제 장소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30년 전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장소를 일단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런 부분을 찾는데 이제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그런 소품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찾고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영화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이거를 갖자. 뭔가 대충 하자. 그런 대충 하자라는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진짜인 뭔가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큰 전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에 있어서. 장소 찾고 뭐 이런 게 전국을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뭐 부산, 목포, 광주, 뭐 아무튼 대전, 뭐 아무튼 전국을 계속 뺑뺑 돌면서 찍었던 영화입니다. 제가 감독님이 이제 지구를 지켜라 때 인터뷰 때부터 이제 뵀었는데 감독님이 영화를 많이 안 해서 자주 보진 못했죠. 4, 5년 전에 어느 이제 술자리에서 감독님 뵀어요. 그때 막 1987이 이제 하신다고 뉴스가 나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 1987 진짜 힘드신 영화일 텐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 때 잘해야죠. 뭐 이렇게 너무 심드렁하게 속으로 망했구나. 그러다 이제 오늘 영화를 어제 보고서 이렇게 놀래주려고 그런 정말 이렇게 이를 갈고 있으면서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등급은 15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질문 여성분 네 번째 줄 맞습니다. 네, 15세로 나왔는데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성인 동반하면 모든 연령이 가능. 봐도 되지 않을까. 부모님과 함께 가면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준환 감독님 오시는 시사회라 정말 오고 싶었고요. 저는 영화 본 거를 여기 그냥 그대로 적은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1987년에 있었던 그 무엇, 30년 지난 2017년 MBC 파업의 승리에 있었던 그 무엇, 내가 태어나기 전, 태어난 후에도 존재하는 그 무엇의 정체를 장준환 감독의 스타일로 보여준 영화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8년생이라 그래도 87년에 이런 승리가 있었기에 제가 태어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미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시지만 굉장히 카메라 구도나 클로즈업이나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어디에 각도를 잡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신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대사를 치고 있어도 그 눈이 훨씬 더 많이 보이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장면 찍으시면서 배우가 아니어도 되고 뭐 그냥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더라도 장면을 찍으시면서 좀 신경 쓰셨던 부분, 그러니까 가장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좀 컷이 많이 나와서 좀 애를 먹으셨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안 나왔으면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카메라와 촬영에 대한 그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촬영 감독님하고 이제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 촬영을 하셨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드라마이긴 하지만 우리가 87년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관객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첫 시작은 좀 핸드헬드 느낌의 다큐 같은 느낌이겠죠. 들고 찍기로 다큐스럽지만 배우의 감정들을 정확히 잡아낸다.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가끔씩 보이시겠지만 이 포커스가 그냥 나간 부분도 썼어요. 그러니까 첫 영화를 한 1부와 2부로 좀 저희끼리는 속으로 나눴는데 한병룡과 연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약간 2부의 느낌이고
일부는 박 처장이 등장해서 남영동 스토리가 막 많이 나올 때 그때를 한 일부로 좀 나누면서 다큐스럽게 시작해서 점점 더 인물의 내면으로 카메라를 좀 가져가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심도가 굉장히, 심도라는 건 이제 그 포커스의 두께인데 그런 거를 굉장히 얇게 하면서 인물의 어떤 눈빛,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빛이나 어떤 의도된 어떤 부분을 그 카메라가 보는 어떤 부분을 같이 관객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디자인을 했고요. 점점 가면서는 이제 카메라 이동이나 무빙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뭐 트랙을 많이 쓴다든지 그러면서 인물의 내면의 심리 상태로 좀 관객들을 같이 동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했고요. 이 2부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도가 조금 더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환경들과 배경들과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나름대로 좀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 저 뒤쪽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저 맨 뒤에 뒤쪽이라니까 맨 뒤에 분이 맞습니다. 지금 예. 네, 일단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선역 악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선역 쪽은 좀 더 인물이 많고 악역 쪽은 조금 더 중심되는 인물이 적어서 아무래도 박 처장이라는 인물에 좀 서사가 집중되고 악역 쪽 주인공은 뭔가 약간 박 처장 같고 선역 쪽 주인공은 오히려 좀 분산돼가지고 약간 박 처장한테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자체는 의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박 처장이라는 인물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안타고니스트로서 끝까지 이 영화의 어떤 무찔러야 될 대상이면서 척추인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악역 쪽, 그 대공 라인 쪽, 그쪽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그리는 거는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걷어내다 보니까 조금 지금 보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몇 개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87년생 분 중에 질문하실 분 그냥 상징적으로 제목이 또 이러다 보니까 생일이 6월 10일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실 거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시사를 하셨어요. 뒤에 얼굴이 지금 잘 확인이 안 돼서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87년. 감사합니다. 저는 87년 9월생이고요. 영화 보면서 놀랐던 건 시험 문제였던 호원철폐여서 이 영화가 거기까지 마구 달리나 싶었는데요. 제가 되게 단순하게 두 가지가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졌던 건 영화가 폭력과 은폐로 가득했던 이들에게는 애국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좀 의외로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민주, 뭐 열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 민중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곳은 되게 말보다는 하나의 물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짝을 잃어버리고 남겨진 운동화로 보여주었거든요. 말하자면 광장에 달려나가는 열사의 운동화도 운동화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게 좀 저처럼 그런 것을 불편하고 좀 요란하다고 역사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보통의 민중에게 보통의 민중의 신발도 벗겨지게 만드는 그런 폭력을 말이나 이런 걸로 설득하는 게 아닌 그 물건 하나로 설득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운동화를 그러니까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에게 모두 부여했던 의미가.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은 그 억압하는 자들은 이제 애국이라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들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민중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신발이라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 그들의 어떤 약간 메타포처럼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국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글쎄 국가란 뭐고 사랑한다는 건 뭔가를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생각하는 애국이라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집단적 어떤 히스테리와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구실에 불과하지 않았나. 저는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국을 하겠다고 했던 그 전 대통령은 결국은 애국을 너무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쓰셨는지 29만 원밖에 없는 하지만 알고 보니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놨던 이런 그게 애국이었나?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박 처장처럼 박 처장 같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윗세대 전쟁을 겪으신 세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악마를 본 세대들이 아닐까. 그 혼란한 전쟁 속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이 갑자기 나를 해하고 내 가족들을 어떤 명분 아래 이념이라는 명분 아래 죽이고 뭐 돌변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또 이용해서 다른 폭력을 무차별하게 행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흥분을 해가지고 운동화 얘기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 실제 이한열 기념관에 가서 그 남겨진 운동화 한 짝을 봤을 때 그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 첫 작업이었어요. 운동화를 남겨진 하나의 운동화는 무엇일까? 한 짝은 어디 있을까? 그런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고 그 그 시위 와중에 그러니까 사라졌던 그 한 짝의 운동화가 주는 어떤 슬픔, 아련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남녀 주인공이죠. 다 모두가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들한테 이제 그런 운동화에 얽힌 사연을 좀 부여하면서 둘을 이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게 그냥 너무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이열사께서 이렇게 그 남겨진 운동화를 바라보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관객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생을 남겨진 많은 생을 그냥 거기에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어떤 오브제를 통해서 관객분들과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거기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요즘 SNS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감독님께 있으시면 SNS 안 하시죠? 저는 하나도 안 해요. 이번 기회에 뭐 하시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는 좀 그런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영화 막 내릴 때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짧은 말씀 듣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첫 관객이라 저도 너무 괜히 정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많은 말씀 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무 국뽕 같은 말이지만 이런 국뽕이라면 저는 그냥 국뽕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말을 우리 이웃 옆에 있는 사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 안에는 어떤 저런 저력과 서로를 아끼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알려져서 아까 드린 이한열 열사 그리고 박종철 열사 관련해서 개봉 때까지는 좀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제 바람인데 그런 뜻에서 좀 같이 엠바고를 좀 걸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쓰신 리뷰는 나가실 때 이쪽에 주시면은 작은 이제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